자, 이것도 뭐 유형서에 많이 있는 문제예요.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뭐 굳이 따지면 질문한 대상만 조금 특이하게 여기 넓이 구하는 거잖아.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전체가 이등변이라고 했고요. 자, 꼼꼼하게 합시다. 항상 말하지만 BC의 중점을 M 하고 했는데, 자, 감각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뭘 공부했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걸 공부하면 당연히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등분선이 되잖아. 90도는 덤으로 오겠지. 근데 난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명해야지. 증명이라 하면 뭐겠어? 도형은 합동이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합동 잘 못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일하는 거 못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 이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안 보이면 합동을 써서라도 찾아내야 된다고. 자, 무슨 합동을 만족할까요? 다 돼? RHS 되고. 왜? 빗변이 같은 직각삼각형인데 변의 길이 같지. 또는 이것도 같잖아. 그럼 RHS 되지? A도 돼? 왜? 이등변인 게 나와 있으니까 요각의 그 이가 서로 같잖아. 중학교 1학년 것도 돼. S, S, S 합동도 돼. 그러니까 모든 합동이 다 돼. 하나만 찾으면 돼. 이만큼 배려심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 합동 조건 5개가 다 돼. 이론상 다 돼. 2학년이니까 2학년 얘기를 하자. 합동이니까 대응각으로서 이렇게라도 찾아야 된다고요. 내 말은. 알겠습니까요? 그럼 덤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얘랑 얘도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야? 빗변이 같은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각이 같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RH A 합동. 이게 답 내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도 되겠지만 항상 말하잖아.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다음 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작살이 나니까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지. 합동 조건도 물어볼 수 있고 어디 변의 길이가 같은지도 물어볼 수 있고. 항상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라니까 얘들아. 자,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2cm면 여기도 2cm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8cm가 되겠죠. 많은 걸 알 수 있다니까.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잖아요. 얘랑 얘가 합동인 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RHSA 다 돼요. 평소에 공부할 땐 이렇게 쓰고 다음엔 감으로 하는 거야. 그때는 감이 아니라 맞아. 그냥 맞게 돼 있어. 다 돼. S도 되고 A도 되고. 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색칠한 부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 찾아서 넓이 같을 거야. 합동이니까 2배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방향을 잡아봅시다. 어디를 구하면 답이 나올까요? 여기 구하면 답 나오지 않겠니? 이건 어떻게 볼까요? 자,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 쓰지 않은 조건이 뭐예요? 전체 넓이가 40이라고 내가 글씨만 써놓고 안 썼다. 대놓고 넓이 써서 구하라고 힌트 주고 있잖니 얘들아. 얘들아, 이거 보면 아까 말했잖아. 요 직각 합동이니까 넓이 반땡 되겠죠? 이 넓이가 전체 반이라고요. 20이겠네? 근데 언제까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만 볼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야. 이게 밑변으로 보면 안 돼? 10cm를 밑변으로 보면 안 되냐고. 그럼 이게 수직 길이가 높이인 거 이해됐어? 이 정도는 보여야 돼. 초등 과정이라서 얘들아. 4죠? 맞니? 하잖아. 그러면 3번의 넓이 얼마야? 밑변 곱하기 8이 밑변인 거지. 하지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녀석의 2배가 되겠지. 둘이 합동해가 있어. 32인가 보네 답이거든. 1번 맞니? 네. 자,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할까? DF의 길이를 물어봤네. 그쵸? 자, 맞은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유형수에 많이 있지.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직각삼각형, 자, 요거 기준으로 보면 요거랑 요게 합동인 거였잖아요. 응? 오케이? 이 둘이 합동이었다고. 무슨 합동 조건인데? 빗변의 길이 같고요. 각이 같죠?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면 점 더하기 x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 되는 거지. 그럼 둘은 무슨 합동이야? 요래 되는 거지. 자, 근데 사각형 AGCF의 넓이가 33이래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살짝 보긴 했어. 일단 앞만 그림 공부를 한다는들 이게 평행사변형으로 보이진 않겠지 설마. 그쵸? 자, 이렇게 봅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길이를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되고 y 그래야 1번 삼각형 밑변 높이 나누기 2 2번 직각삼각형 밑변 높이 나누기 2 됐니? 문제를 조금 만든 거야 이거는. 근데 넓이가 33이라 그랬죠? 공파라 넓이가 33인데 방금 말한 대로 1번과 2번의 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번 넓이 이거지. 2번 넓이는 이거지. 됐니? 됐니? 자, 그러면 뭐가 나와 여기서? 22가 나오는 거다. 오케이? 여러분 2학년 2학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걸 최대치로 이용해야 되는 게 시험 때문이에요. 2학년 2학기 거 중간고사면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 미지수를 두 개를 자연스럽게 놨단 말이야. 얘들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 미지수가 두 개지. 그럼 니네가 공부한 것 중에 미지수를 두 개 써서 푸는 문제는 연립방정식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보고 연립을 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야. 물론 미지수 두 개라고 무조건 연립은 아니에요. 왜냐면 식 하나도 해를 구하는 개념이 연립방정식 유형에 있긴 했어. 그때가 뭐였냐면 xy가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는 특이점이 뭐였냐면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x랑 y 값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얼마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냥 변의 길이일 뿐 아무 데도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야. 다 이거 판단하는 건 계산력이고 경험이야. 선생님이가 이런 생각을 해? 아니야.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합리적인 추정은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디서 만들래? 3cm인 거 안 써먹었어. 물론 넓이에서 썼는데 식을 만들 때 자 아까 내가 합동인 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합동인 건 안 하잖아. 합동인 걸 써먹진 않았어. 여러분 유형수에 있는 문제가 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합동인 걸 이용해서 여기에 내부의 변의 길이를 막 두세 개씩 써놔요. 써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니네 쌤에 있는 거야. 이거 구하세요가 제일 많이 나왔어. 어떻게 구했냐면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합동이잖아. 자 봐라. 이게 x야. 대응변 찾아봐. 이게 x지? 네. 다음 주황색에서 이게 y야. 좀 이게 y죠? 처음 보는 데다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이게 유형성에 있던 거야. 몇 번을 한 건데. x지? y죠? x 빼기 y, x, 이게 x라고? x 빼기 y는 3이겠지. 니네가 유형수에서 변의 길이로 구하는 문제가 다 이걸로 풀었다고. 순서를 꼰 거야. 책에는 이 xy 길이가 써 있었어요. 그걸 반대로 유형을 문제를 풀이 순서를 거꾸로 바꾼 거야. 오케이? 바꾼 거야. 유형수 찾아봐. 다 있어. 이게 x라고요. 다시 말할게. 이게 y라고. 배우면 알겠나? 그래서 연립이야. 뭘 구하라고? D, F, Y 구하는 거죠, 근데? 네. 자, 연립을 해볼까요? 더하면 이거 분수라 불편하게. 다 했어?
갈게 좀만 앉아있어. 바로 갈게. 자, 더하면 25니까 2x가 25니까 x는 2분의 25 맞니? 네. 자, y를 계산해야 되니까 22에서 빼야 돼요. 2분의 44 빼기니까 17인가 보다. 어? 답이 10. 야, 19냐? 아, 그러네요. 19네요. 답은 2번이네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한 애들도 못 풀었던 애들은 아마도 내가 보기엔 식을 못 쓰는 거야. 이거는 철저하게 활용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개 싫어했던 문장제 식쓰기. 얘는 문장이 아니라 그림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순전히 연방 활용이야. 그래서 완전 애들 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활용 잘 못하잖아. 응?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닮음도 이렇게 나와. 자, 빨리 적어. 닮음 나올 수 있어요. 저기에 닮음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번 합니다. 내가 이거 왜 적었지? 이게 아닌가? 잠깐만. 딴 것 꺼냈구나. 우리 5회잖아, 그치? 깜짝이야. 자, 내가 적은 거예요. 이 문제의 값어치에 대해서 아마도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를 수십 번 했음에도 기억을 좀 합시다. 뭐냐면 그 PQ 직선의 의미가 있었어요. 증명을 해드릴 테니 시험 대비 때니까 외우세요 따위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놓는 그날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되게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주제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PQ는 요래 그려져 있죠. 그치? 저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학년 거 못하니까 자꾸 2학년 걸 못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합동이에요. 잘 보세요. 합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삼각형 하고 요삼각형이 합동이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무슨 합동 조건을 만족하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이등분 하잖아요. 한 명 같죠? 내가 왜 변부터 찾았는지 알겠어?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지? 합동의 기본 옵션은 한 변의 길이 어디 간다 무조건 찾고 나서 다른 조건을 찾는 거라고 했다. 이게 1학년 때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니네 합동을 못 찾으니까 내가 1학년 수준으로 저번에 다시 얘기했어요. 분명히 영상도 올려줬고요. 좀 늦게 올려지긴 했지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라고 올린 거고 본인이 부족하면 봐야지. 봐야 돼. 내가 좀 늦게 올린 거 사과할게. 나 좀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일요일에 올렸지. 어쩔 수 없이 늦게 올렸어. 미안하다. 보세요 좀. 응? 잘하고 못하건 나중 일이고 평소에 노력을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은 잘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할 때라 그랬죠. 열심히 안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응? 그래야 나도 니네 편에 서서 못 봐도 니네 편에 서서 해명을 해줄 수 있어. 뭐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해요. 나도 좀 딱해서라도 도와주지.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졸고 맨날 지각하고 툭하면 빠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졸고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띄면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지. 당연히 나도 사람이야. 응? 아끼는 제자이지만 부모님이 아실 건 아셔야 되잖아. 오케이? 딱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니네가 왜 못 봤는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주제가 바뀌어요. 니네가 평소에 개 열심히 하잖아. 알아서 와서 공부하고 많아. 방법은 얘들아. 선생님 저 내일 오늘 월요일이죠. 선생님 저 내일 영어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네. 기출 몇 개 좀 질문하러 오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 내가 안 시켰는데. 이런 것도 마인드가 다른 거야.
내가 교재가 밀렸고 잘 모르겠고 자꾸 기출 성적이 바닥이고 본인이 나보다 걱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 아 이거 큰일 났네. 계속 시험 볼 때마다 오답 밀리고 어떻게 하지? 근데 나는 혼자 못하겠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야. 그런 노력을 해야 돼 니네 하면서. 예시가 그렇다고. 예시가 본인이 그런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돼. 응? 정 못하겠으면 내가 말하는 걸 실천을 해. 응? 얘처럼 개별 클리닉이라도 좀 하던가. 물론 그건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야겠지만 비싸니까요. 돈 많이 나가니까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사실. 사교육에 난 부정적인 입장이야 사실. 먹고 사는 입장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서 막 과하게 이거 좀 더 하시면 좋고요, 이거 좀 더 하시면 좋고요, 나 이런 얘기 안 해요. 필요할 땐 얘기하죠 물론. 근데 그거를 사교육을 부추기려고 하진 않죠. 보충하면 되죠. 근데 하다 보면 보충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수학도 힘들고 그러면 니네 시험 대비 해도 성적 안 들어 사실. 본인의 노력이 따라와줘야 돼. 그래야 학원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학원 와서 학원비만 내고 집에 가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시험 못 봐도 된다니까? 노력을 해야지. 난 그걸 바라는 거야. 노력 안 해. 내가 보기엔 전혀 1학년 때랑 다른 게 없어. 전혀 옷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저번에 얘기했죠? 3학년 꺾고 들어가는데 평소처럼 공부하면 개 못한다 그랬잖아. 내가 못할 수밖에 없다니까. 응?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살아 얘들아. 시험 기간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알겠니? 잔소리를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잘해야 돼? 아니요. 우린 지금 잘할 수 없어. 미안한 얘기인데 잘할 수 없어. 너무 힘든 얘기 했나? 근데 노력을 할 수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와 얘들아. 기준을 잘 보자로 하지 마. 열심히 하자로 잡아. 그럼 성적은 따라와. 무조건. 중등은 보장해야 내가. 고등은 보장 못해요. 왜냐? 고등은 개 열심히 해도 성적 안 나오는 사람을 많이 봤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 안 나오는 게 있어. 그건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건 내가 봤어. 나도 고등학교 애들 수업해봤거든. 그런 예외가 있는 걸 나도 더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금 니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있게 얘기 못하는데 중등은 예외가 없어.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 내가 말한 거 다 실천한 사람은 중3 졸업할 때 다 떡상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내신 더 잘 봐요. 얘기했잖아. 응? 또 얘기해줘? 현재 과천에 고간 내 제자애 중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와가지고 수학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자꾸 안 나오니까 학원을 바꿨대. 그럼 나를 만났어. 공부하는 과정 다 바꾸고 내가 말한 거 다 실천해가지고 현재 과천에고 전교 1등이고요 서울대 수시 썼대요. 그런 애가 아니었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내신이 더 잘 나오는 케이스야. 또 한 명 얘기했잖아. 작년에 올라가네. 올해 올라오네. 부흥고 전교 1등이라고. 수학만. 번개중 나오는데 번개중에서 그런 애도 아니었어. 심지어 번개중 내신 볼 때 100점 맞은 적도 없는데 90도 넘긴 넘어. 고등학교를 더 잘 봐.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 친구들이 내가 뭐 보면 공통점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망친 애들. 네? 2년 뒤에 너네들 입에서 나올 얘기야 이게. 후회할 거니? 어? 성과는 고등학교 때 나와야 된다 했잖아. 아직 1년 반 남았잖아. 시간 많아. 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네 이거. 앞으로 덜 고생해야 되지 않겠냐? 어?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도 나가면?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뭘 하고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명확한 방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신뢰가 있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심리적, 물질적으로 그러면 공부 때려치셔도 돼요. 자퇴도 해도 돼요. 실제로 자퇴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퇴를 어느 학부모님이 허락해주겠어요? 자퇴는 부모님이 학교 가서 직접 사인해야 되는 거야. 뭐지? 친필 사인해야 돼. 글씨를 다 써, 각서 해가지고. 내가 내용 들은 적 있거든. 학생을 원인으로 삼고 학교에서 내쫓는 거야. 내용 되게 무거워. 그런 거 할 깡이 없으면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해. 뭐라도 하나 좀 열심히 해봐. 응? 수학만 잘하길 바라는 게야. 수학이 너무 어렵다. 그걸 때려치지 마. 니네 앞으로 인생에 수학
영어는 기본 옵션이에요. 안 따라와 주면은 니네가 다른 걸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와요. 다 연결돼 있고. 노력합시다 우리. 어? 요즘 잔소리는 열심히 좀 해라밖에 없어. 아직도 그냥 그저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 학원에서 오래 하는 게 답이 아니야. 집에서 하는 거야 공부는. 보충 자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일부러 부르는 것도 있는데 안 그러는 날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3일 내내 보충 오는 건 힘들잖아. 근데 나도 부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하나라도 좀 배우고 가. 집 갈 때.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집에서 보시고 지금 잔소리하는 것도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그거는 합니다. 둘이 무슨 합동이냐면 요렇게가 막곡지각인 거 보일까요? 요렇게가 억각인 거 보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평행사 변형은 서로 이등분하니까 대각선 이등분인 거 괜찮지? 따라서 양끝각이 같은 거죠? 그대로 보기로 나온다. 지금 문제처럼. 쭉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이잖아. 정답률이 떨어지는 마법의 문제죠. 꼼꼼하게 안 풀면 틀려 이거는 그냥. 그리고요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다 검증해야 돼.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답이 5번인데 3번에서 내가 답인 걸 알았어. 근데 만약에 그게 실수한 거라면 4번하고 5번도 보면서 근데 5번은 정답이 아닌 걸 알았어. 아 그럼 확실히 3번이구나 라고 해서 틀리면 그건 틀릴 팔자야. 실수에 실수한 거잖아. 그건 틀릴 팔자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답이 나오면 뒤에 거 안 보고 넘어가요. 개념 문제잖아 이게 결국에는. 오케이? 이것도 중요 때 이미 알아야 되는 노하우잖아.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돼. 알았지? 꼭 하세요. 그래야 돼. 자 1번 보기는 보니까 다른 걸 합동을 찍어냈어요. 1번 보기는 얘랑 얘가 합동인지를 물어봤어. 맞지? A, O, P, C. 그치? 자 얘네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AS예요. 1번은 맞겠죠 그러면? OA랑 뭐야 이거? OA랑 OC는 이미 같죠? 형사니까.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니? 자 3번 BQ랑 PD. 자 합동을 찾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바람직한 마인드는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했어요. 1번하고 2번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대응변이겠죠? 그게 3번 보기 아니? 네. 자 맞았네요. 참 문제도 안 어렵게도 냈는데 OQ와 OP가 같다. 자 1번과 2번이 합동이건 3번과 4번이 합동이건 대응변으로서 1번, 2번 기준으로 볼까요? 1번 삼각형의 파란색은 2번 삼각형의 파란색과 같겠지. 네. 합동이니까. 맞네. OB와 BQ 장난 때리나. 답은 5번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거는 이거 분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합동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이 이게 뭐냐면 꼭 기억하자. 너를 만난 이상 도영은 자신감 빵빵 채워주고 싶다고. 초등학교 때도 도영 못했어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권 노력하면 늘어. 예외 없다고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늘었다가 100점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늘고 지금보다 1년 뒤가 더 는다는 보증수표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때까지 꾸준히 안 합니다. 표본이 적어요. 근데 꾸준히 했던 애들은 예외 없이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이 합동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합동이면 넓이가 같죠?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저 연두색이 여기 그려져 있었잖아.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합동이면 내 말은 그거야. 1번에 있는 삼각형을 잘라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말은 뭐냐? 요 사각형의 모양이 이걸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는 건 이해된다. 잘라 붙였으니까. 결론이 뭐야? 빨간색 사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니? 이해 안 됐니? 1번을 잘라서 2번에 붙였다고. 1번을 잘라서 요걸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컨트롤 X 컨트롤 V 했다고. 그러면 빨간색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일로 이사를 왔어. 그럼 그게 모양이 파란색으로 바뀌잖아. 넓이 똑같겠지? 근데 빨간색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연두색에 의해서 잘라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파란색 삼각형은 형사 넓이의 반이죠? 근데 빨간색과 넓이 같다는 거죠? 결론이 뭐야? 빨간색 삼각형도 전체의 반이에요. 됐니? 됐니? 저 빨간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연두색 때문에 만들어졌잖아. 그럼 결론 지을게. 연두색 때문에 만들어졌잖아. 근데 연두색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넓이를 여기까지만 알면 안 맞춰. 그러면 이걸 그냥 또 이유 없이 외우니까 평행사변형에서만 되는구나.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각형을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각형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 그림의 최대 값어치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의 성질을 다 갖고 있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의 성질을 다 갖고 있고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마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 했냐면 사다리꼴에서 썼던 문제풀이 테크닉들 모든 것들 평행사변형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네 게임 좋아하잖아. 얘보다 얘가 레벨이 높은 거야. 왜 레벨이 높아? 얘가 얘를 이기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는 얘가 갖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얘보다 얘가 레벨이 높은 캐릭터야. 얘보다 얘가 센 거지? 얘보다 하위 레벨에 있는 애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이게 이 그림의 가치야. 그렇다면 단순히 도형의 성질만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 문제풀이 모든 아이디어를 다 갖고 있어. 뭐가? 사다리꼴에서 썼던 모든 문제풀이 방법 평행사변형에서 쓸 수 있어. 얘보다 레벨이 높은 정사각형? 얘에서 정사각형 문제풀이 할 때 얘보다 레벨이 낮은 평행사변형에서 썼던 모든 문제풀이 다 쓸 수 있어요. 적용해 보실래요? 평행사변형만 쓸 수 있어? 이거? 얘보다 레벨 높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쓸 수 있어요. 됐니?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에 정사각형이 그렇게 많이 나와버리니까. 왜 그런지 알아? 정사각형은 모든 성질을 다 쓸 수 있거든. 응? 근데 얘기했잖아. 도형은 심화 문제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종 개념이 다 섞여있다 그랬죠. 각종 유형이 다 섞여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심화 문제 만들기 제일 좋은 건 정사각형이야. 그게 보이면 심화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줬잖아, 선생님이니까. 알겠니? 응? 평사 말고 다 쓸 수 있다고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의해서.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한 거예요. 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때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고등학생 거 내신 문제 풀 때도 씁니다. 수능 때도 나옵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지식을 많이 써.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대비 때 어려운 것도 풀고 그러는 거야. 알게 모르겠어. 제일 미련한 공부는 고등학교 내용으로만 풀려고 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같이 써먹어. 언젠가 그런 걸 좀 깨달을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아까 대비교재 몇 번 문제였냐? 몇 번 문제였니? 이거 14번. 자, 이거 물어보고. 296. 아, 그래? 296? 네. 자, 이거 대비교재 296번하고 그림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고. 스텝 1 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296. 그림 비슷하죠? 네. 자, 밑변 넓이 공식으로 일단 하는 거고요. 보자. 말은 뭐죠? 대비 교재에 있는 것, 그 앞에 스텝 1에 있는 것도 말은 뭐예요? 여기 뭐 일단 90도겠지? 그치? 아, 여기 5하고 3이 있으니까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여기도 5죠. 여기도 3이잖아. 넓이 30이죠, 전체? 어? 이건 하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자, 주황색 구하는 거. 이게 분석하는 게 구조적인 파악이잖아, 항상. 내가 힌트를 줬어. 밑변 넓이 공식. 어떻게 하냐? 밑변 넓이 공식의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공식이 아니게 이제 이런 거지. 전체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범위를 줄여가지고 주황색만 찾아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야.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나오면 비율을 물어봐. 주황색과 전체 넓이의 비를 구하세요. 몇 대 몇. 그러면 또 작살나. 비율이니까 또 모르는 거야. 애들 비율만 하면 부들부들 떨잖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것도. 오케이? 자, 보시죠. 연두색의 넓이를 일단 1차 과정으로 팍 줄였어요. 연두색이 주황색을 갖고 있죠. 미넓이가 전체 반이니까 15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또 범위를 팍 줄여가지고 주황색만 찾을 거냐. 보시면 연두색 삼각형은 이렇게 해도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있지만, 자 생각,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이렇게 둘이 같겠죠. 밑변의 길이가 둘 다 똑같잖아. 근데 생각, 이렇게 그어버리면 네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이 잘라져요. 좀 불편하지 않니? 네?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르게 잘라. 다른 시선은 이렇게도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 그려져 있잖아. 그렇지? 뭐를 알아야 돼? 여기의 길이 비를 알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안 써있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비례식에 있어요. 이거 비례식을 어떻게 바꾸죠? 힌트,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알고 분석을 못하면 공부를 안 한 거야. 바로 AP는 내항이야, 외항이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어젠가 지난주 목요일날 5학년짜리한테 설명한 거다 지금 이거. 응? 구욕이야. AP는 외항이야, 내항이야? 외항이지? 외항이지? 얘랑 얘를 곱했네. 왜 곱했을까? 얘도 외항인 거야. 외항의 곱이라고. 뭐가 여기 와야 돼? 어려워? 5? A, B는 내항이죠? 2를 곱했네요. 왜 곱했을까요? 내항끼리의 곱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내항이잖아. 아니 웃긴 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알고 분석은 또 못해. 2대5예요. 됐니? 이거 모르는 게 또 못 푼 거야. 자, 근데 변의 길이 잘 봐. AP 대 AB잖아. AP가 2칸짜리고 AP는 이거다. 그럼 여긴 3칸이겠지? 문제집에 있던 것도 2대3이었던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니? 아까 그렇게 바꾼 거야. 3대 2랑 2대 3. 그럼 똑같네 보면. 자, 무튼 그러면 빨간색 라인에 의해서
무넓이 찾읍시다. 자, 연두색의 넓이가 15였죠? 2대 3으로 비례배분 하면 되죠? 비례배분까지 설명해 줄까? 설마 그 정도는 아니지? 그죠? 됐니? 자, 이제 마지막 주황색 넓이 찾아봅시다. 꼭지점을 지나는 선 보이십니까? 빨간색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 보이시냐고요? 네. 어? 1대1이지? 네. 반땡입니다. 반땡. 따라서 주황색은 9의 반인 2분의 9가 돼요. 결론은 밑변 넓이 공식으로 분석을 하는 문제인데 많이 틀려 사실. 그리고요 나중 가잖아 2대 3을 니네가 기말 때 닮음 써서 찾게끔 또 바꿔서 나와. 이건 닮음 섞여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또 못 푸는 거야. 끔찍하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를 잘해라 해. 이게 이번에만 못 보고 끝나면 그래 모든 과거를 반성하고 다음 시험 때는 열심히라도 좀 해보자 이런 소리라도 하는데 못해요. 거의 높은 확률로 중간 망치면 기말은 더 못 봐. 그냥 못 보는 게 아니라 개 못 봐. 같은 거 많이 나와 이런 거 수도 없어요. 똑같은 거 나오는 게. 그럼 설명을 뭐부터 해야 돼? 야 중간고사 때 이런 거 했는데 기억은 좀 나니? 대부분 설명할 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물론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죠. 근데 내가 답답한 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야. 응? 내가 현실 반영을 안 하겠어? 이걸 다 기억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해? 나도 알아. 이걸 왜 몰라가 아니라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냐는 말이야. 생각보다 거의 몰라. 시험 끝나면 기억성에서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기말 때 니네 각오하고 시험 때 배워야 돼. 겁주는 거 같죠? 어? 인생 최악의 점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고 학원을 끊는 거지. 이 학원은 나랑 안 맞나 보다. 생각보다 2학년 2학기 기말 끝나고 많이 끊는다. 시험 못 봐가지고. 그럼 다른 애들은 뭐겠냐? 잘 봐서? 아니야? 망쳐도 다른 애들이 매다져 있어. 그건 다시 알려.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님들. 이것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할게. 잘 나오니까. 자, 각비의 크기 구하세요 인데요. 이게 원래는 여러분 이것도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입체가 아름다. 이게 보면 마름모인데 정삼각형 붙어 있는 거죠? 네. 뭐죠? 정삼각형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에 있는 모든 각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60도인 건 알겠지?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등변이죠. 이거. 얘도 이등변이죠. 봐라, 여기 몇 도? 아, 잠깐 뭘 하나 안 쓴 것 같은데. 여기 써 있구나. 그럼 이거부터 해야겠다. 자, 이거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84가 되겠죠. 그럼 꼭지각도 더하면 168이니까 12도니? 됐네. 그럼 여기 어떻게 그래? 많아. 방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겠지.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래?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탄 두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맞나요? 요각의 크기는 이렇게 세 개를 빼면 되겠죠. 132도냐? 48도냐? 구했어요. 그럼 꼭지각 48도의 이등변이니까 밑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게 뭐야? 이게 없지? 여기 구하는 거잖아. 응? 되게 쉽게 낸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왜 쉽게 느껴진지 알겠어? 다 안 구해도 돼. 하지만 난 다 구할 거야. 연습 좀 해. 48이잖아. 자, 그 밑각이 132에 나누기 2니까 66도냐? 네. 66도. 오케이? 그럼 여기는 6도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 마주보는 각이 같다네. 여기가 몇 도야? 60 더하기 48도니까 108도지. 맞지? 그럼 108도에서 또 복잡하지? 84도를 빼면 돼.
내가 보기엔 이거 막힌 애들이 첫 번째는 이등변을 못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한 두 각의 합의 180도를 모르니까 각을 연결을 못 짓는 거야. 두 가지야 내가 보기엔. 이등변인 거 잘 못 찾아 애들 생각보다. 그림이 표시 안 돼 있어. 자 얼마예요? 24도. 라고 했죠? 이것도 걸 수 있죠. 내각의 합을 쓰든지 360도에서 3개를 빼든지 다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몇 번이? 1번이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시험 좀 보자. 오늘 많이 못 쉴 것 같아. 오늘은 한 7, 8분 쉬어야 될 듯. 자, 조금만 쉴게요. 자, 할게요. 하나 남아서 좀 불편합니다. 이거 마저하고 시험 보자. 자, 좀 어려운 건데, 자, 이것도 대비교재 보시면, 책이 어딨나? 똑같은 건 아닌데, 아마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저번 기출에 비슷한 거 있었어요. 설명해 준 적 있어요. 스텝 1에 없었나 보네. 좀 뒤에 있는 건가? 뒤에 있는 건가? 자, 일단 넘어가고 설명해 줄게요. 자, 얘도 각을 구하는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 이거는. 일단 파단해야 되는 제일 순위는 뭐냐면 수성이 있죠?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응? 변별력은 무조건 개념이 다 섞여 있다니까? 옛날 거랑. 직각삼각형이 이게 빗변이지.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등분하죠? 분석하자. 얘는 중점이네? 근데 직각삼각형에서의 중점은,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었죠? 이거 찾는 게 일단 1순위예요. 자, 외심 보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표시해 놓고 풀어야지. 이게 보조선이야, 또 그런 거죠. 외심이라고. 표시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각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이니까 30도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요삼각형의 외곽이지? 보여?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30도겠지. 따라서 이게 몇 도야? 15도. 그랬더니 이것도 이등변이지. 그래서 길이가, 자, 얘도 연도색이. 됐니? 그 다음 남은 각을 다 찾아볼게 얘들아. 얘 문제 되게 특이해. 집중해. 여기 60이겠죠? 맞아요? 벌써 나타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등변이잖아. 이등변이 지식이 이런 게 있죠. 꼭지각이나 밑각 중 어느 하나라도 60도면 정삼각형이에요. Y? 이게 밑각이지 지금. 밑각. 집중해. 여기 60도죠? 60도잖아. 그럼 여기도 60도잖아. 그럼 여기는 45도지. 됐니?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도 길이가 특이하지?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직각 이등변이야. 야, 이게 딱 보자마자 탁탁탁탁 되겠냐고. 안 돼. 계속 봐야 돼. 응? 학원 다니는 건 효율성이잖아요. 나는 해본 사람이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본인이 해결하려면 이게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해봐. 너네 이번에 시험도 봤잖아 어쨌든. 응? 못 풀지 고민 안 하면. 자, 직각 이등변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45도. 여기 30도겠지. 일단 어느 정도 각을 다 구했어요. 자, 일단 보기를 봅시다. AO와 OH. 자, 보기에 대놓고 힌트도 있다. OH 그려져 있지도 않은데 OH를 떠들고 있죠. 또 그래라. 에? OH 문제 있지도 않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추리소설 쓰세요. 같지? 그렇게 공부하지 마. AHBH AHBH 같습니다. BAO 요거네요. 105도.
다음 A, O, B 요거네요. 45도. 다 나왔지? BOH는 10도가 아니라 15도예요. 다 확인됐죠? 됐지? 집에서 그림 그려놓고 오답 노트 쓰면서 다시 꼭 풀어봐. 알려줬으면 다시 해. 응? 말 안 들으면 본인만 손해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